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9살 빚 9천 청산. 군대에서 동기와 잘못 만나 출타 지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시작된 도파민의 유혹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전역 후에도 스포츠, 바카라, 슬롯 등등 월급이 나오는 족족 3일 만에 다 털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방법으로 돈을 구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햇살론, 상품권 현금화, 카드깡, 폰깡 등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다 뒤졌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26살에 빚이 9천만 원이 되어 있더군요. 정말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빚이 가족에게 돌아갈 거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부모님께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갚아달라고 부탁드렸고 뼈 빠지게 일해서 다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믿지 않았고 저도 제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옥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 이제 진짜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를 다그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빚 9천만 원을 갚아달라는 제 부탁에 분노보다 절망이 더 컸던 아버지. 아버지는 제가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울며 안겼습니다. 그 후로 월급이 나오는 족족 바로 엄마에게 보냈고 용돈을 타서 쓰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용돈을 받아 생활했고 도박치료 상담센터에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한 달에 400만 원씩 부모님께 갚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저의 결혼과 부모님, 아파트 장만을 목표로 함께 행복하게 돈을 모으며 평범한 서민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식의 도박빚은 절대 갚아주지 말라는 글과 영상이 많은데 그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쌍한 두 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는 그때의 생각도 안 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던 정말 사랑한 남자와의 8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고 조그만 전세로 안정된 회사를 다니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쁜 아이도 태어났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주 야근을 하며 바쁘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그가 신용카드와 대출을 잔뜩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급히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불러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팀장과 함께 성인 오락실에 다니며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늦게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우셨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공부해 대학까지 보내주신 부모님께 이렇게 된 상황을 알리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농협에서 대출받아 급히 막았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수백 번 맹세했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묵 팔고 두부 팔아 농협 빚을 갚느라 정말 늙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단도박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지혜의 모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 병이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때 모임에 나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사무칩니다.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달 후 남편의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1,000만 원 가량의 빚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학습지 교사로 취직하여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그가 또 게임장에 갔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0개월 동안 놀았습니다. 실직 10개월 동안 그는 집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면 물건이 없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캠코더, DVD, 심지어 자동차까지. 성인 오락실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오락실이 사라졌으면 하는 어이없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10개월 만에 직장을 구해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집안의 평화는 8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취직한 회사는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고 그는 4개월 가까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2년간 부어온 주택부금 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신용카드 3장을 현금 서비스와 카드깡으로 만땅으로 쓰고
실직 기간 동안 대부업에서 대출받은 금액까지 합쳐 3천만 원가량의 빚을 졌습니다. 그 충격은 정말로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팔이 돌아가는 광경을 보며 미친 듯이 울었고 3일 동안 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몸에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것인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참기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라는 사실이 저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팔순의 노인이 부러워질 정도로 살기 싫었습니다. 제 삶에서 열심히 살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최악의 복수를 하고 싶었고 그 방법을 죽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5살 딸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가 아빠의 게임 중독 속에서 살아가게 될 미래가 지옥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둘이서만 살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3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진정된 저를 보시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네 남편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이 일로 인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죄인이 되고 특히 자신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어. 아직 끝까지 온 게 아니야. 내 삶에 치료는 없었잖아. 그와 함께 단도박 모임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니? 그 뒤로 이혼 서류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 단도박 모임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가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도 자신의 상황이 기막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여름휴가 동안 감기로 앓아누웠고 그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자신이 저주스럽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겠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발을 끊으면 되지. 게임장 가는 게 바보 아니야? 하지만 게임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본인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충동조절장애라는 병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곳입니다. 이건 병입니다. 불치병이죠.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고칠 수는 없지만 평생 치료받으며 잠재울 수 있는 병입니다. 2006년 8월 11일 아침 아파서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법원에서 온 3명의 남자가 이불도 개켜지 않은 집안을 짓밟으며 세간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미술학원 간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올까봐 겁이 나서 빨간 딱지를 가전제품 뒤로 옮겨 붙였습니다. 이젠 동네 아줌마들과 커피 마시기도 두렵습니다.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서 낮에는 교육 중이라 통화가 불가능해 제 핸드폰으로 비톡촉이 거의 매일 옵니다.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오릅니다. 지금 저에게는 작지만 큰 소원이 있습니다. 칠순이신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가 도박이라는 병과 싸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박은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독입니다. 한 뼘도 안 되는 뇌 속에 도박의 긴장과 흥분한 기억을 저장해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만드는 무서운 중독입니다. 이젠 제가 그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고통을 함께 받아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